JTBC가 단독으로 추적한 내용으로 문을 열겠습니다. 위안부가 자발적으로 매춘을 했다는 미국 램지어 교수의 논문을 두고 파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더욱이 이런 왜곡에 힘을 보태는 세력이 생겼고 이 중엔 우리나라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희 취재진은 이번 논문의 초안이라고 볼 수 있는 2년 전 램지어 교수의 30쪽짜리 글을 입수해 분석했습니다. 우리나라 극우 성향 인물들의 주장이 인용됐고 심지어 이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도 했습니다. 먼저 정지훈 기자입니다. 램지어 교수가 2019년 3월에 낸 논문의 초안격인 토론 자료입니다. 위안부와 교수들이라는 제목의 이 자료는 시작부터 한국 여성이 위안소에 강제 동원됐다는 문서는 발견된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언급된 국내 학계 교수들을 보니 박유아 세종대 교수, 이영훈 전 서울대 교수 외에도 대부분 극우로 분류되는 인물들이었습니다. 극우 논객 지만원 씨의 발언도 인용됐습니다. 위안부 여성 대부분이 어려운 경제 사정 때문에 매춘업에 들어가려 했다는 겁니다. 이후 정대협이 지 씨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고 했습니다. 박유아 교수가 쓴 제국의 위안부를 읽고 난 감상평을 쓴 전봉광 카이스트 교수의 발언도 나옵니다. 일본군은 싸우느라 바빠서 한국에서 여성을 모집할 시간이 없었다는 부분을 인용했습니다. 뉴라이트의 핵심 인물인 안병직 서울대 명예교수가 매춘업계에 있는 한국인들이 여성을 모집했다며 군대가 여성들을 강제로 끌고 올 필요가 없었다고 말한 부분도 옮겨왔습니다. 특히 한국에선 위안부 문제에 의문을 제기하면 불이익을 당한다고도 했습니다. 한 한국인 정치학자가 수업 시간에 소정희 씨의 책을 논한 뒤 학교에서 정직당했다며 피해 사례라고 주장했습니다. 박유아 교수가 제국의 위안부를 쓴 뒤 법원에서 벌금형을 받았다는 점도 들었습니다. 램지어 교수는 결론 부분에서도 위안부 문제에 이의를 제기한 교수들이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했다며 이들을 피해자로 간주했습니다. 앞서 박유아 교수는 램지어 교수의 주장을 사실상 지지하는 글을 올려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JTBC 정재윤입니다. 램지어 교수의 논문에 대한 비판은 미국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JTBC는 미국의 위안부 기린비를 세운 릴리언 싱 전 판사와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지금의 상황이 수치스럽다며 논문은 졸렬한 모방에 불과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용수 할머니를 가짜 위안부라고 한 우리나라의 매체를 향해선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지은 기자입니다. 릴리언 싱 전 판사는 조금 뒤 이용수 할머니와 함께 하버드대 학생들 앞에 섭니다. 2017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위안부 기린비를 세우기도 했습니다. JTBC에 어렵게 운을 뗀 싱 전 판사는 지금 상황이 수치스럽다고 했습니다. 계약했으니 동의한 거다. 증언도 없이 써내려간 램지어 교수의 논문을 연구로 보고 싶지도 않다고 했습니다. I think it's a real travesty. Can they really consent to a contract? You're saying that this can't be their own will of little girls, even though it was based on a contract, right? Hey, listen, how can 13-year-old really consent? 일본 정부가 이걸 정치적으로 이용할 게 가장 두렵다고 했습니다. I'm upset with articles like Mr. Ramsey. Apparently, will be used as Japan's best weapon. We don't have that much time left. Time is not on our side, which is really, really sad. Japan knows that. 이용수 할머니를 가짜 위안부라고 한 미디어워치엔 이렇게 말했습니다. I would say shame on you, far-right denialists. Shame on you for doing that. I think this is really ugly. I think the far-right is overboard. 위안부 피해자를 모욕하는 건 한 번 고통을 겪은 피해자들을 또다시 죽이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방해 시도에도 하버드 대학 측은 예정대로 이용수 할머니의 증언을 듣기로 했습니다. 이 학교 아시아계 학생들로 구성된 법대 학생회는 일방적인 주장으로 위안부 생존자들에게 상처 주지 말라고 촉구했습니다. JTBC 이지은입니다. 이용수 할머니의 증언은 한국 시간으로 내일 오전 9시에 소셜미디어로 생중계됩니다. 하루 전인 오늘은 기자회견을 열고 스스로가 역사에 살아있는 증인이라고 했습니다. 시간이 없다며 국제사법재판소의 판단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도 말했습니다. 지금 생존해 있는 위안부 피해 할머니는 이용수 할머니를 포함해 15분입니다. 계속해서 신진 기자입니다. 역사에 산 증인이 이렇게 살아있지 않습니까?
있어 구구이 말씀 안 드리도 아시는 거 아닙니까? 14살에 끝게 가서 그대로 지금 결혼도 안 하고 있습니다. 우익 미디어 매체가 가짜 위안부 주장을 퍼뜨리고 있는 것에 대해 이용수 할머니는 언급하고 싶지 않지만 한마디만 하겠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매체는 하버드 법대 측과의 화상 증언도 취소하라고 했습니다. 취소 못해요. 취소 못합니다. 명예훼손 등 법적 대응에 대해선 선을 그었습니다. 여론으로 거짓이라는 게 밝혀졌다며 대응 가치가 없다는 겁니다. 이 할머니는 국제법만으로 문제 해결에 한계가 있다며 국제사법재판소 ICJ에 이 문제를 가져가자고 호소했습니다. 잇따른 배상 판결에도 일본의 태도는 그대로라는 겁니다. 유엔 산하기관인 ICJ에 제소할 경우 승소 가능성이 낮지 않으며 패소하더라도 의미가 있다고 추진위원회 측은 설명했습니다. 일본의 행위가 전쟁 범죄라는 것을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할머니들의 증언이 기록물로 남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 할머니는 시간이 많지 않다고 호소했습니다. 하늘나라 가서 할머니들한테 뭐라고 하겠습니까? 공정하게 판단을 받아 한일 양국이 더 이상 원수로 살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눈물을 쏟기도 했습니다. 국제법정에 나가서 평화롭게 해결되도록 하게 하여 주십시오. 외교부는 신중히 검토하겠다며 피해자들의 이야기를 좀 더 듣겠다고 했습니다. JTBC 신진입니다.